두 회사에 간해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거다. 지금 영업이익 1,500억 정도에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건데. 그리고 그 소셜 카지노, 이게 좀 게임사들의 신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게임 산업 규모가 지금 모바일이 140조, 콘솔이 60조, 그리고 PC가 한 60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냥 모든 단일 게임 장르 중에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딱 하나 있어요. 소셜 카지노. 카지노 게임 어떻게 보면은 그 황금성이라든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는 그 쉽게 말해서 카지노의 장르, 그 포커, 카드류나 슬롯 머신을 모바일 버전으로 옮긴 걸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한 6조 정도, 6조에서 한 8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게임성을 즐긴다기보다는 그 도파민의 작용, 어떤 그 흥분, 이걸 즐기려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미나 서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지노 산업의 규모가 한 300조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게임 산업 규모보다 더 크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옮겨서 그거를 이제 그 코인화해서 현금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이 실제로 카지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행성을 낮추되. 네. 근데 또 재밌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수 확보가 조금 안 되고 있고, 카지노 산업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합법화해주고 있어요. 온라인 카지노라든지 모바일 카지노라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증시 상장사 중에는 드래프트 킹스가 있고, 영국에는 실제로 정부가 인가를 한 카지노 업체는 온라인으로 카지노로 옮겨도 무방하다. 그래서 W게임즈라는 회사가 그 진출을 하고 있고, 소셜 카지노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소셜 카지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W게임즈가 있고, W게임즈는 이제 세계 소셜 카지노 중에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넷마블이 스피넥스라고, 네. 스피넥스 글로벌이라는 그 미국의 한 3, 4위 정도 되는 소셜 카지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지금 한 4위 정도에 이제 점유를 하고, 그래서 소셜 카지노가 저희도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이 두 회사에 간해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과 소셜 카지노가 이제 결합이 되는 게, 블록체인이 약간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코인 유동화 관점에서 그런 건가요? 유동화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유동화 관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위변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로블록스 화폐는 그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 중앙 집권화된 화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변조는 사실 개발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유동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유동화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개발사는 토큰화를 하는 데까지만 관여를 해요. 그 토큰화하는 거는 저희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토큰을 그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는 법적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적 책임 자체를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눈가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눈가리기를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아까 말했던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거를 딱히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국부 창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셜 카지노 그 산업 자체가 지금 한 6조, 7조 규모에서 10조 이상으로 커지는데 3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카지노가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카지노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온라인 버전으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미국이나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게 대중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열어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규제 관련돼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규제 등등 하면서, 이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소셜 카지노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이제 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비슷한 그런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소셜 카지노는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바다 이야기가 저희가 좀 컸죠. 그 기억 때문에 어찌됐건 입법은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정서나 그 동료 이제 입법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논리가 사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공격의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게 대세에 무방하다고 보는 게 카지노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나라에 대비해서. 네. 근데 이제 카지노의 본사는 사실 북미나 이제 서유럽 지역인데, 근데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소셜 카지노 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1,500억 정도에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조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그 관심이 모아지고 그로 인해서 소셜 카지노 업계에 대한 이해가 낙수효과처럼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PER이 뭐 조금 제대로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소셜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제 뭐 인가를 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규제 관점에서 네. 게임 규제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 정권에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뭐 규제 스탠스라든지 좀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는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인,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정책의 일부로도 이제 반영을 할 만큼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한한령에 관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와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웹보드 규제라고 그 뭐 피망 포커라든지 한게임 포커 같은 이제 웹보드 게임을 네. 월 50만 원 정도밖에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정책적으로 이제 완비가 된 상황인데, 이게 한도가 뭐 조금 한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좀 상향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저희 나라가 그 아시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저희가 뭐 P2E 게임이나 그 사행성 기반이 되는 그런 게임들을 북미나 서유럽 지역처럼 완전히 자율 책임, 너네가 배팅을 했으니까 너네 책임이지, 이런 식으로 완전 자율화,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정치권의 이슈랑 게임이랑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사행성 게임이나 P2E 게임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중국 진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풀어주게 된다는 어떤 산업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피망 포커, 웹보드랑 소셜 카지노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은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라는 그 소셜 카지노 안에 사실은 웹보드가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라는 어원 자체는 그 슬롯 머신이나 뭐 포커나 이런 부분들이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떤 레저 스포츠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옮겨가지고 게임을 마케팅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PC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마이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PC 그 소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건데, 그러니까 웹 보드 게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보드는 말 그대로 이제 보드판을 통해서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이랑 웹보드 게임이랑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통칭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웹보드 게임이라 하면 이제 포커나 뭐 장기나 뭐 훌라나 이런 식으로 보드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임을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결제 한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재밌는 거는 피망이나 이제 한게임 뭐 NHN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웹보드 게임을 이제 국내 순화해서 이제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다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해외에서 하려고? 네네. 그러니까 웹보드 게임은 국내 내수 게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셜 카지노 게임은 국내 지역을 제외한 카지노의 어떤 그 게임 양식을 따른 모든 게임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그 유저 입장에서는 뭐 웹보드 게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 결제액이 막혀 있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돈도 딸 수 있고, 네네. 약간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외에도 지금도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도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따로 인가를 받은 업체만 그렇게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원을 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슬롯 머신 게임이나 뭐
그 거의 이제 80% 정도의 게임은 현금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풀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북미 지역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슬롯머신 게임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유저가 40, 50대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이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제 등하교를 시키고 그 남편분들을 이제 직장에 보내고 집에서 무료하게 남았을 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많이 소진 상황이고, 게임을 뭐 어떤 방대한 세계관을 갖출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룰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제일 이제 단순하게 짧은 시간 동안 도파민의 어떤 자극을 즐길 수 있는 게 슬롯머신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미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규모가 6조 정도인데, 근데 그게 이제 코인을 통해서 유동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행성은 당연히 실제 카지노보다 뭐 10분의 1 수준 낮추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현실의 어떤 세계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40, 50대 주부뿐만 아니라 40, 50대 남성들 소비 결제 여력이 굉장히 제일 큰 그 소비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셜 카지노 핵심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그 국내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소셜 카지노 업체들을 진출을 많이 해 있다. 이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